이런 혼합형 인슐린의 장점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진상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다영입니다. 오늘은 기저 인슐린 편에 이어서 하루 한두 번 투여하는 혼합 인슐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지난번 영상에서 기저 인슐린을 많이 맞아도 혈당은 좋아지지 않으면서 저혈당은 자꾸 늘고 이런 현상이 있을 때 혼합형 인슐린을 한번 고려해 보라고 해주셨는데요. 혼합형 인슐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혼합형 인슐린은 기저 인슐린과 초속효성 인슐린이 일정한 비율로 섞여 있어서 한 번만 주사해도 두 가지 인슐린이 동시에 작용하는 인슐린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조덱이라는 제품의 경우에는 기저 인슐린 트레시바와 초속효성 인슐린 노보레피드가 7대3으로 섞여 있는 제품이고 20단위를 주사했을 때 트레시바 14단위와 노보레피드 6단위가 투여됩니다. 이런 혼합형 인슐린의 장점은 기저 인슐린을 사용할 때의 습관 그대로 하루 한 번만 주사하면서도 초속효성 인슐린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는데요. 혼합형 인슐린은 초속효성 인슐린이 있기 때문에 식사하기 15분 전이 가장 좋은 주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식사와 무관하게 아무 때나 주사하던 기저 인슐린과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식후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식전에 15분 전에 주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의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건 저희가 이제 식전 인슐린 주사를 하면서 기대하는 효과가 식후 혈당 상승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섭취하는 영양소에 의한 식후 혈당 상승 시점과 저희가 투여하는 초속효성 인슐린 성분의 효과 작용 시간을 같이 고려했을 때 식전 15분 투여를 저희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맞게 되면은 이미 식후 혈당은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속효성 인슐린 성분의 작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식후 혈당 상승은 되게 되고요. 반면에 이 초속효성 인슐린 성분의 효과 시간은 4-5시간 지속되기 때문에 다음 끼니 식전 혈당의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속효성 인슐린을 포함한 인슐린의 투여는 식사하기 15분 전 투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혼합형 인슐린 투여가 기저 인슐린 투여하셨던 습관 때문에 저녁에 퇴근하고 나서 자기 전에 투여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혹은 저녁 식후에 뒤늦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야간 저혈당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인슐린이 혼합된 혼합형 인슐린의 용량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리조덱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장시간형 인슐린 트레시바와 동일한 성분이 70%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번의 지속성 인슐린을 사용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아침에 공복혈당을 기준으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 쓰이던 중간형 인슐린 기반의 혼합형 인슐린에 비해서 간편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초속효성 인슐린이 같이 있기 때문에 초속효성 인슐린의 효과가 적절한지도 같이 판단을 해야 되고요. 초속효성 인슐린 효과가 적절한지는 식후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혈당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초속효성 인슐린 성분의 작용이 4시간, 5시간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아침 식사는 밖에서 하는 일이 적으니까 집에서 출근하기 전에 주사를 맞으려고 아침에 혼합형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은데요. 혼합형 인슐린에 포함된 초속효성 인슐린이 아침 식사 양에 비해서 많다 그러면 식후에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아침 식사를 더 든든히 하고 점심과 저녁의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주사를 꼭 아침에 맞아야 되는 거가 아니라면 주사 시간을 아침이 아닌 점심이나 저녁으로 옮겨서 식사량이 많은 끼니 때 식전 15분으로 주사 시간을 옮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아침 식전으로 맞고 있다가 아침을 못 드시거나 적게 드시는 날만 점심이나 저녁 식전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혼합형 인슐린은 하루 한 번 맞게 되면은 식사를 3번 하게 되는데 혼합형 인슐린을 투여하기 전에 식사는 혼합형 인슐린에 포함된 초속효성 인슐린 효과 때문에 잘 커버가 될 것 같은데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다른 두 끼니의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기저 인슐린 투여 때처럼 결국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에 의해서 혈당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당뇨병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몸에 인슐린 분비능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 다른 두 끼니의 혈당을 잘 조절할 수 있고 약제 작용이 충분할 수가 있는데 유병 기간이 길어지게 되고 잔여 인슐린 분비능이 적어지게 되면 결국에 혈당 조절이 되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교수님? 첫 번째 방법은 혼합형 인슐린을 하루 2차례로 나눠서 맞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에 혼합형 인슐린을 맞으면서 무작정 용량만 늘리다 보면 주사를 맞는 그 식사 때만 초속효성 인슐린 때문에 식후 저혈당이 생기거나 아니면 새벽에 지속성 인슐린 때문에 저혈당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맞을 때 용량보다 조금 늘려서 하루 2번으로 나눠서 맞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 번의 식사를 더 초속혈성 인슐린이 식후 혈당을 조정을 해주게 되니까 그 당화혈색소가 그전보다 많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간혹 혼합형 인슐린을 한 번만 맞아도 지속성 인슐린 작용은 충분하니까 그것만으로도 야간이나 새벽에 혈당은 아주 잘 조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혼합형 인슐린을 하루 2번 맞는 것보다 그 한 번은 그대로 그냥 혼합형 인슐린을 맞고요. 다른 식사 때에 초속혈성 인슐린 단독 제제를 추가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혼합형 인슐린 용량의 30%가 초속혈성 인슐린의 용량이니까 이 용량을 참고하시면은 다른 식사 때 식전 15분에 초속혈성 인슐린 단독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이 혼합형 인슐린을 하루 2번 투여하는 것에서 용량 조절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리조덱을 기준으로 하루 2번 투여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조덱을 아침 저녁 60, 40 투여하건 50, 50 투여하건 간에 총 용량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저 인슐린의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을 보고 이 전체 용량의 합이 적절한지 판단하시면 되고요. 속혈성 인슐린의 경우에는 식사 후에 4-5시간까지 혈당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 식후 5시간 정도의 혈당을 보고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예시는 아침 식후 5시간, 그러니까 점심 드시기 전에 혈당이 좀 낮은 경향이 있고요. 저녁 식후 혈당은 높은 패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 공복 혈당은 또 저혈당이나 고혈당이 없이 안정적으로 괜찮은 상태이거든요. 이 경우에는 총 합은 유지하면서 아침 용량은 10%가량 감량하고 저녁 인슐린은 10% 정도 증량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식사 패턴이 아침 식사량이 조금 적다면 인슐린 용량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아침 식사량은 늘리고 저녁 식사량은 줄이는 방법도 방법이게 됩니다. 다음 예시는 아침 공복 혈당은 안정적인데 아침 식후 5시간 혈당이 높아서 점심 식전이 높고 저녁 식전까지 높은 형상이 유지가 되다가 저녁 식후 5시간 자기 전에 혈당은 또 양호한 상태를 보입니다. 저혈당이 없이 이런 패턴이 지속이 된다면 아침 식사를 줄이고 저녁 식사를 늘리는 방식을 하시거나 아침 인슐린을 10%가량 증량하고 저녁 인슐린을 10% 정도 줄여보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혼합형 인슐린을 2번 투여하는 경우에 혈당 조절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식전 식후 혈당을 꾸준히 측정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연속 혈당 측정을 통해서 식전 식후 하루 종일의 혈당 패턴을 확인하면서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새벽에 저혈당이 없는데 아침, 저녁, 식후 혈당에 이제 변화가 있다면 총 합은 유지하되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용량을 조절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다른 패턴을 보여드리면 그 아침 식전 혼합형 인슐린 용량이 적절해서 그 아침 식후 혈당 조절은 잘 되고 있고 점심 식전 혈당이 목표 범위 안에 있는데 점심 식후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서 그 저녁 식전의 혈당이 높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전 혼합형 인슐린 용량은 적절해서 그 저녁 식후에는 추가로 혈당이 오르지는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는 기본적으로 그 혼합형 인슐린 용량은 문제가 없는 것이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점심 식후 혈당 조절을 위해서 점심 식사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식후 운동을 하시거나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점심 식전에는 그 지속성 인슐린이 혼합되지 않은 초속혈성 인슐린을 따로 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점심 식사량이 다른 끼니와 비슷했다면은 그 혼합형 인슐린 용량의 30%가 초속혈성 인슐린 용량이었으니까 보통 혼합형 인슐린 용량의 30% 정도로 초속혈성 인슐린을 추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조덱이 나오기 전에 많이 사용이 되었고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노보믹스 휴말로그 믹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리조덱과 비교했을 때 초속혈성 인슐린이 포함된 건 동일한데요. 비율은 30%일 수도 있고 25% 혹은 50%일 수도 있습니다. 큰 차이점이 포함된 기저 인슐린이 트레시바가 아니라 중간형 인슐린이라는 것입니다. 중간형 인슐린은 트레시바에 비교했을 때 트레시바가 이제 피크가 없이 일정하게 작용하는 것에 반해서 중간형 인슐린은 투여하고 1시간 후부터 작용이 시작이 되어서 10시간에서 16시간 정도 작용 시간이 지속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간형 인슐린은 아침, 저녁 2대1의 비율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하루 2번 투여를 보통 기본으로 합니다. 그림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개가 이제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간형 인슐린의 패턴에 따라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저 인슐린의 조절 방법이 리조덱처럼 아침 공복 혈당에 따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주사한 중간형 인슐린은 반나절 후인 그날 저녁 식전 혈당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용량은 판단하는 방법은 그날 저녁 혈당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녁 식전에 투여한 노보믹스나 휴말로그 믹스의 용량은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을 보고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예를 들어 아침 공복이 100인데 저녁 식전이 250인 경우에는 많은 환자분들이 250일 때 혈당이 높다고 해서 저녁 인슐린을 증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벽에 저혈당을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답은 저녁 식전이 250이라고 하면 인슐린을 증량하고 싶은 마음을 잠시 꾹 참으시고 다음날 아침 인슐린을 10에서 20% 정도 증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아침 공복 혈당의 상승이 있다면 그날 저녁 인슐린을 10%에서 20% 정도 증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령이나 신장 기능이 아주 떨어지신 분들은 야간에 기저 인슐린의 요구량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침에 휴말로그 믹스나 노브 믹스를 투여하고 저녁 식전에는 초속혈성 인슐린만 투여해도 혈당 조절이 양호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인슐린들이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 혈당 측정이나 식전 식후 혈당과 인슐린 투여 기록을 잘 기록하셔서 혈당 상태를 파악하고 환자분의 생활 습관 특성에 따라서 다양한 조합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환자분들은 혼합형 인슐린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 지속성 인슐린과 초속혈성 인슐린을 따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합형 인슐린에는 그 초속혈성 인슐린이 기저 인슐린과 고정된 비율로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형 인슐린 주사 전의 식사는 탄수화물을 알맞게 해야 되고 일정하게 섭취했을 때는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지만 그 식사량이 불규칙하게 되면은 그 식사를 적게 할 때 저혈당이 오고 많이 할 때는 식후 고혈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의 인슐린 분비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경우는 이런 차이를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해서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해주지만 그 매우 많이 진행된 2형 당뇨병이나 또는 인슐린 분비가 결핍되어 있는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그런 완충작용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속혈성 인슐린을 따로 사용해서 정교하게 몸의 요구량에 맞춰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경우에도 혼합형 인슐린을 하루 한두 번 사용하면서 다른 식사 때는 초속혈성 인슐린만 따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초속혈성 인슐린이 지속성 인슐린과는 독립된 형태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용량을 바꿔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속혈성 인슐린의 용량 결정 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이걸 잘 하시게 되면은 그 생활의 질이 완전히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지식이라서 다음 편 영상에서 설명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혼합형 인슐린 용량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